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10일이고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팝켓이고요. 코드번호 241560입니다. 자, 두산 팝켓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낙폭을 좀 확대를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다 대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중공업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두산 팝켓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을 좀 확대를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끝까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승도 한번 좀 깨보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5장에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에 이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시장의 자금들을 다 던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래도 장 막판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뭐 하락 오전까지만 해도 뭐 200종목 100종목 막 그렇게 좀 오후장에만 해도 약간 그렇게 좀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은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두산 팝켓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잘 이제 변동성은 좀 있지만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산 이 기사가 지난 2020년 작년 11월 30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인적 분할. 자, 두산인프라코가 14일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본입찰이 본입찰이 아니라 본계약이 좀 남아있죠. 본계약이. 자, 당시에 두산인프라코를 좀 팔기 위해서 저희가 감당하는 거는 두산 팝켓이 감당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부분들. 자,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산그룹이 진행하는 인적 분할 계획대로라면 두산 팝켓과 우발부채가 합병하는 꼴이다. 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자, 위에 보면은 자, 위에 있네요. 자, 두산인프라코 인적분할 작업은 이 작업은 예전에 두산중공업이 두산엔진을 매각을 했을 때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를 나눠가지고 사업회사를 매각을 했다. 자, 이게 두산인프라코가 되겠죠 이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프라코 팝켓 사업회사랑 투자회사 이렇게 있는데 인프라코랑 이 같은 회사에서 인프라코만 똑 떼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팝켓만 남게 된다. 근데 이 소송 부분들이 인프라코를 딱 매각을 하면서 소송 부분들은 팝켓에 남겨진다.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했다. 두산엔진이 두산 팝켓 지분만 남았고, 자, 이후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은 합병했다.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 팝켓 지분을 그대로 두산중공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자,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대가로 두산중공업 신주를 받았다. 자, 투자회사가 두산중공업 합병시켜서 자회사를 두산중공업 밑으로 둔다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졌다. 마찬가지로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전 기사입니다. 이전 기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서 자, 투자회사에 속하는 두산팝켓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진다. 두산팝켓과 두산인프라코 우발 채무가 하나의 회사로 묶이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두산인프라코 똑 떼가지고 갖고 갔죠. 팝켓이랑 소송 부분 남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게 한 회사 인프라코만 똑 날라간다는 겁니다. 자, 두산마켓과 두산인프라코 우발 채무가 하나의 회사로 묶이면서 자칫 두산마켓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두산그룹이 진행하는 인적분할 계획대로라면 두산마켓과 우발부채가 합병되는 꼴.
자, 이렇게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1조 원에 달하는 우방 부채를 온전히 떠안게 되는데 반발할 수가 있다. 자, 두산중공업의 합병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쟁점이 거론된다. 자, 우발부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게 지금 14일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것들이죠.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자, 합병과 신주 배정 등의 진행할 경우 합병 비율 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자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판단하냐를 두고 두산중공업과 밖에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인적 분할 등 매각 작업에 이게 얘네들이 합병을 하는지 아니면 매각이 인프라코어를 본계약에 완전히 체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완전히 확정을 이 잡음이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14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이제 자, 이거는 간단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 기사도 11월 30일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이 기사도 자, 3기 두산 관건은 원활한 수익 창출. 자, 여기에서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등이 뽑힌다. 자, 이 기사가 1월 7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자, 두산중공업과 함께 그룹의 수익성을 책임질 핵심 계열사로 분류될 전망이다. 자, 삼형제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하고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작업을 위해 모트럴 비지 매각을 했고, 핵심 사업부로 전자비지와 산업차량 비지, 여기에서 3기 두산의 정체성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서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수소연료 전지 사업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지금 계열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사업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계열사들이 핵심이 되는지 살피기 전에 염두에 둘 것은 두산마켓의 매각 여부다. 2기 두산의 정체성이었던 두산인프라까지 매각을 결정한 두산그룹이지만 여전히 두산마켓에 대한 매각 가능성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두산이 국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 달성을 위해서는 마켓의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 안타깝게도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이게 삼형제. 두산마켓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두산그룹 뭐가 살래? 두산마켓 유럽 공략 강화. 근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매각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모트롤 같은 경우에서도 매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한 인프라코어도 캐시카우였습니다. 였는데 지금 매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 인프라코어 매각을 좀 하고 싶겠나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밥캣도 마찬가지겠죠. 이쯤 되면 이제 밥캣도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하지만 자, 뭐 금융권은 고위 관계자는 3조 자구안 달성을 요건을 두산마켓 매각으로 꼽았다. 두산중공업에 약 1조 2천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많은 자산을 유동화해 매각을 했어도 국책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갚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두산 측에서는 두산마켓 매각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두산마켓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계열사 기준으로 따졌을 때 두산그룹의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계열사는 두산마켓이다. 자, 근데 핵심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뭐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금융권에서는 두산마켓도 잘하면 매각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두산 역시 뭐 이런 뭐 핵심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라는 정체성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자구한 영업이익 개선 뭐 그런 흐름에서 매각을 또 하려고 하는 소식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 14일 일단은 인프라코어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프라코어의 14일 재판 결과를 두고 인프라코어를 어떻게 매각을 할지, 소송 부분들, 밥캣 부분이 책임질지,
자,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코어 매각을 완료를 한 다음에 마켓을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 밥켓은 여전히 돈을 잘 번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을 하되 현대중공업, KDBI 컨소시엄을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이 분담을 한다.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등을 합의해 주식 매매 계약을 정할 예정. 자,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지금 이제 중공업이랑 밥켓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밥켓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자, 밥켓을 밑에 회사를 좀 깔게 될지 아니면 매각을 좀 하려고 할지. 근데 아무래도 재판에 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보니까 밥켓을 매각하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두산 중공업이죠. 뭐. 두산이 뭐 밥켓을 책임져야 된다. 이 패소 금액을 중공업이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소송에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니까 두산이 부담하겠다, 두산 밥켓이 부담하겠다라고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은 합의를 한다. 14일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합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1월 8일 기사입니다. 돈 되는 두산 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를 팔 수 있다. 돈 된다 그러면 돈 되는 자산은 과감하게 판다. 자, 일단 이런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하고 두산 건설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두산 밥켓도 매각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재판에 만약에 승소를 하고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밥켓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면서 소송에 묶여있던 부분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 가능성들도 슬금슬금 올라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소송에 패소를 하냐 승소를 하냐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자, 두산 중공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공업이 인프라코어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소송 부분이 남아있죠. 여기 밥켓이 있습니다. 밥켓이 남아있고 인프라코어를 똑 떼가지고 팔지 못하고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14일에 판결을 보면서 이거를 좀 인프라코어를 패소를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인프라코어가 가능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우선을 하되 대신에 이 두산 현대중공업 KDBI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밥켓이 되거나 아니면 중공업이 아니면 두산이 우리 측에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중공업이 될 것 같죠. 이거를 좀 이제 니네한테 분담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충당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구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밥켓을, 자,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밥켓을 뭐 팔 수도 있고, 뭐 패소를 하는 경우에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14일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14일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분담하는 금액을 두산이 분담을 하기 위해서 밥켓을 좀 이제 팔 수도 있을 좀 그럴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두산 밥켓이라든가 중공업이 면하게 되는 부분들이겠고, 이제 우려가 없어지는 부분들이겠고, 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니까 밥켓이 부담을 하지 않고 패소를 한다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면 인프라가 부담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혹시라도 현대중공업이랑 KDBI 인베스트먼트가 이 패소를 해가지고 금액을 니네가 좀 분담해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룹 차원에서 좀 분담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러나 저러나 밥켓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똑 떼내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밥켓이 완전히 가지고 가고 두산 중공업이랑 합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이제 조달하는 방안으로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달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고,
14일에 승소를 하냐 패소를 하냐. 뭐 패소를 한다 그래도 두산 박효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이 줄었어요. 실적 부분들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매각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뭐 M&A라는 특성상 내가 웃돈 주고 살게라고 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지분에 대한 가치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 두산 밥캣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명확하게 방향이 갈리는 것들은 14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4일에 우리 소송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두산 파켓이 좀 뭐 면하게 된다, 그런 소식들도 소리도 좀 있지만, 인프라코어가 다 부담할 거야, 두산 파켓한테 다 부담을 하는 것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14일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겠죠. 뭐 패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밥캣이나 중공업이나 뭐 두산 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냐마는 일단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 아직까지 완전히 이 모든 부분에서 매각이라든가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누가 부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합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결정은 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는 것도 소송 결과가 나와가지고 서로에 대한 합의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매각을 다시 원초로 회귀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리스크들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14일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은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래프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